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지 아세요? 잘 보이세요? 아, 눈이 너무 좋으십니다. 자, 그럼 이 글씨들은요? 잘 보이세요? 자, 오늘 이 자가 면역 질환, 사실 이름부터 잘못된 병입니다. 네, 오늘 왜 이 이름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이름이 난치병이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8가지로 원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면역, 약물 종류, 해결 방법, 가장 중요한 염증 반응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이 염증 반응이 사실 오늘 주제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요. 자,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다른 성인병과 분류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가 면역 질환. 자,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감기와 그리고 암과 혹은 또 당뇨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네. 감기하고 일반 병하고, 감기하고 일반 성인병하고 뭐가 다를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어요. 자, 하나는 감염성 질환, 하나는 비감염성 질환. 근데 감염성 질환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내 몸으로 들어온 거고, 비감염성은 내 자체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걸린 병이다 라고 이해해 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일반 질병도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에 활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그 인체에 약한 곳이, 예를 들면 간이 약하다. 그러면 간에 염증이 오거나 암이 생기는 거예요. 위가 약하면 위에 질환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술을 마셨는데 간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췌장암에 걸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약한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제가 5시쯤에 미국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폐암인데요. 1월 달에 이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폐암이죠. 여자분입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이 바른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잠도 열심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음식도 잘 씹어 먹고, 근데 왜 내가 폐암에 걸렸냐? 술도 안 마셨는데. 우리 신사모님 술 많이 마셨죠? 네. 근데 왜 폐암에 걸리셨어요? 아니, 담배 피셨어요? 몰래 피신 거 아니에요? 네. 자, 내가 담배도 피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남편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 피는데 폐암 안 걸리고, 나는 담배를 한 까치도 안 폈는데 폐암에 걸린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일까요? 그렇죠. 좀 억울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스 실컷 마셨는데도 감기에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공기 속에 들어가 살아도 폐암에 걸렸어요. 소나무 밭에 산다고 폐암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소나무 밭에 살고 있는 스님도 걸렸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담 왔다고요. 네. 제가 저번에 문의 왔었다 그랬죠. 목탁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제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스님이. 네, 목탁을 못 가지고 했더니 안 오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질문을, 기독교는 자기도 인정한다, 좋아한다. 자기는 스님으로서. 근데 목탁을 가져가면 안 되냐. 근데 자기는 공기 좋은 곳에 살았는데 제가 왜 암에 걸리는지 모른다. 그게 문제죠. 그렇죠? 폐암이라고 해서, 폐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공기만 마시면 폐암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네,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가 솟구친다. 네, 아마 열어놓으면 팍 올라갈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혈액이 지금 이쪽으로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사지에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배도 차지고 손발도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에 나으려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건강해져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병에 나으면 내가 병에 나아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야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암이 있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요. 아, 나는 별거 아닌 것 같다. 이게 가스 찬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복수가 가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자체가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 무슨 뜻일까요? 나의 몸의 면역이 나를 공격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닌 것 같죠? 근데 보통 다 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영상이나 비디오에도 그게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영상을 보면은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로 딱 나와버렸어요.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있으니까 가지고 나왔겠죠.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유튜브에 올릴 건데. 아마,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염증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결론은 자가 면역 질환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없는 이름이에요. 자, 질병의 이름은 굉장히 쉽게 지어졌어요. 우리의 혈액이 혈관을 따라 돌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무엇이 머물면요? 노폐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세균도 많고 바이러스도 많아도 뭐만 없으면 될까요? 노폐물만 없으면 돼요. 배양할 수 있는 배양균만 없으면, 그래서 균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돼요? 배양할 수 있는 조건과 거기에는 그 배양체가 없으면 배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EM이 좋아도, 아니면 아무리 세균이 많아도 배양체가 없으면 배양할 수 없어요. 배양할 수 있는 배양체가 있기 때문에 배양균이 와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빵도 그렇잖아요. 누룩균이 있으면 그 누룩균이 설탕에 반응해가지고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죠. 근데 아무리 누룩균이 혼자 있어도 빵이 밀가루가 없거나 설탕이 없으면 이게 부풀어질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질병에 걸린다.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안에 그 총알이 들어있어도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죠. 그래서 오늘 물론 유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러한 세포들이 있어요. 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중에는 무슨 세포가 있어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포 중에는 면역세포 중에는 T세포가 있고 NK세포가 있고, 그렇죠? 또 이 면역에는 백혈구 중에 과립구도 있고 호중구도 있고 막 수도 없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엄청나게 많은 면역체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다 이름입니다. 그렇죠? NK 무슨 약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약자요? 무슨 약자요? NK. Natural 킬러 세포. 네. 쉽게 말하면 자연 살생 세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질병이, 다시 말하면 노폐물이 인체 안으로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내 몸의 유전자가 켜지면, 그렇죠? 이 세포의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이에 돌아다니는 독소를, 그렇죠? 뭐를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우리 수많은 면역 시스템이 이 외부에, 세포가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항원이라고 하는 여러 독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내 몸의 항체가 이것을 뭐 해야 될까요? 우선은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이해하시겠죠?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발견은 하냐, 발견을 하지 못하냐, 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들어오면 발견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오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암이 몇 센치까지 커있다고요? 몇 센치까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5cm. 그렇죠? 잘 보이는 암들은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알지만 내 속에서 암이 크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검사해보니까, 어제까지 술 마시던 분이 검사해보니까 암 15cm, 13cm, 다발성, 막 이런 암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보려 하고요. 그냥 그럴 것이다와 그렇다와는 틀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럴 거야, 아닐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 맞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럴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그렇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요, 내가 이 부분에 관한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없는 분들 상관없이 확신을 얻게 돼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뭘까요? 원인을 모른다. 우리 아토피 환우분, 아토피의 뜻이 뭐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렇죠? 아토피도 원인을 모르는 병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토피가 쉽게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태열이 생겨서 그게 아토피라고 했지만 이제는 성인 아토피로 와가지고 거의 뭐 1년, 10년, 막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끝내 못 낫는 병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병에 붙여진 이름을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난치병. 네, 또 불치병. 자, 무슨 차이예요? 어렵다. 한 단계 나가서 못 고친다. 결론은 못 고친다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평생 뭐 먹어라? 약 먹어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더 안 나가도 이해하시겠 충분히요. 평생 약 먹어라. 근데 뭐 그렇게 뭐 의료 쪽에서 악하게 말하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악하게 했겠어요. 그냥 뭐 좋게 생각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학자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붙게 되었냐면 가만히 보니까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베체트병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병 있죠? 강직성 척추염, 그렇죠? 그리고 섬유근염, 혹은 또 아토피, 또 갖고 계신 쇼그렌. 뭐 쇼그렌이 뭔지 아시죠? 눈물, 또 침샘이 말라서 건조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자가 면역 질환의 특징들이? 네, 염증과 관련되어 있어요. 염증이요. 염증. 다 염증 문제예요. 관절염, 그 다음에 무슨 척추염, 그렇죠? 섬유균염, 뭐 이런 염증과 관련, 베체트병. 어떻게 보면 다 그냥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뭐 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고 이런 병인데,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암의 원리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그 원리와 원인을 알면은 똑같이 원인을 잡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정상세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상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포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면역세포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내 몸을 뭐 한다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만 공격하더니 또 얘도 공격하고 얘도 공격해요. 그래서 흔히 의학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몸의 면역세포들이 뭐해서?
미쳐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면역질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안 써요. 네?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내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한 세포가 미쳤다. 그래서 얘가 나를 공격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우리 그 아군이 자기의 장군을 막 공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부터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20대, 30대, 40대 이 질환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현대인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도 자가 면역 질환일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뭐냐면 약물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뭐를 낮추는 거예요? 네, 면역을 낮추는 거죠. 그럼 면역을 낮춰가지고 한마디로 그것을 싹 다운을 시켜가지고 이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는 방식의 치료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유방암 하는 분들도 유방 쪽에 뭐가 분비돼요? 뭐가 분비되죠?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분비되니까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병원에서 뭐를 맞죠? 호르몬 억제제를 맞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사실 가만히 보면요, 병원에서 쓰는 약물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스테로이드를 암 환자도 써요, 안 써요?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아토피 써요, 안 써요? 쓰죠?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염제 혹은 또 진통제 역할을 골고루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 몸이 이제 이 세포가,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슬라이드에 그대로 찍혔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자, 만약에 우리 아토피 보세요. 아토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보통? 아토피가? 아니요. 그 지역 말고 몸의 지역이요. 네, 접히는 부분. 그렇죠. 이런데 접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사타구니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왜 접히는 부분에만, 그렇죠?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할까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좀 바꿔서 말한다 하면은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 자, 우리가 보통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통증이 온다. 이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증이란 뭐냐면 몸에서 인체 자체가 살기 위한 반응이에요. 내가 살려고.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보면 양쪽 손이 다쳤어요. 근데 한 곳은 세게 다치고 한 곳은 천천히 약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아파요? 세게 다친 데가 아프죠. 왜 아플까요? 왜 아파요? 그렇죠. 다치면 그곳에 뭐를 보내요? 면역세포를 아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여러분 뼈 보셨죠? 다리 산에 가다가 삐고 살로 베이고 넘어져서 막 이런 데 상처나고 다쳐봤죠? 그러면 그쪽에 멍도 들기도 하고 혹은 또 붓기도 하고, 그렇죠? 화끈화끈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막 이런데 간지러울 때 혹은 막 여기 긁었을 때 여기 뭐가 많이 나오죠? 뭐가 많이 나와요, 이쪽에요? 진물도 그렇지만 진물이 나기 전에 뭐가 생겨요?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죠? 네, 붉은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이상이 생겼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장에서 이상이 생겨서 이쪽에 무엇이 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산에 가다가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목을 삐었어요. 그럼 그쪽이 어떻게 되죠? 부러지기 전에도
인대가 늘어나도 어떻게 될까요? 붓죠. 그리고 붓고 또 뭐가 생겨요? 열이 납니다. 만지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얼음 찜질을 하고 침 맞으러 가고 막 약물 사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원리를 알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부었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무엇이 많이 갔다? 네, 더 다시 말하면 뭐가 많이 갔다? 혈액이 많이 갔다는 뜻이에요. 혈액이. 그렇죠? 혈액이 많이 가면 통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안 가면 통증이 안 오고 혈액이 가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 해보셨죠? 손 이렇게 묶었다가 풀면은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에 하얘지죠. 그 하얘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혈액이 없다. 네, 혈액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놓으면은 혈액이 갈 때 그냥 갈까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혈액 갈 때 어떻게 돼요? 찌릿하죠. 근데 혈액을 더 세게 묶었다 더 풀으면은 더 찌릿하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혈액이 갈 때는 통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있어요. 그곳에 통증이 온다라는 말은 그것에 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혈관에는, 그렇죠? 혈관이 있다면 이 혈관에 지금 어떤 사람은 혈관이 이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혈관이 이만할 것이고, 그렇죠? 크기가 왜 다른 줄 아세요? 혈관도 수축과 팽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왜냐면 통증이 많이 올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왠지 아세요? 자, 우리가 그 보통 이 혈관의 크기 차이는 혈류가 많이 가기 위해서 혈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쭉 밀려 있는데 그때 응급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응급차가 지나갈 때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많이 물게 돼 있어요. 맞죠? 비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응급차에는 누가 실려 있어요, 지금요? 환자가 있죠. 그 환자에게 골든타임이 5분에서 10분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을 해요. 도착하기 전에. 근데 지금 이 혈관이 늘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만약에 여기 발목이 있어요. 발목에 지금 부상을 당해서 뺐어요. 혈관이 늘어나야 돼요, 안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서 지금 뭐가 빨리 가야 돼요? 혈액이 가야 돼요. 혈액은 마치 응급차가 같습니다. 가서 발목이 원래 이만했다면 나중에 이렇게 커집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혈액이 많이 가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다쳤을 때, 외부에 다쳤을 때 염증이 생긴다는 말은 백혈구의 시체거든요. 염증이. 이거를 화농성 염증이라고 해요. 화농성. 자, 그거 말고도 염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많죠. 무슨 머리부터, 그렇죠? 뭐 눈에는 무슨 염이죠? 눈에? 네, 각막염도 있고, 코에는 비염도 있고, 귀에는 중이염이 있고, 입에는 구강염 있고, 엄청 많죠. 그냥 췌장에 췌장염, 신장에 신장염, 그렇죠? 폐렴, 간염, 위염, 관절에 있으면 관절염, 근육에 있으면 네, 이제 염증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염증이 사실은 어떤 반응이냐면 혈액이 거기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자, 좋은 반응일까요? 나쁜 반응일까요? 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낸 질병의 이름이 무슨 질병이라고? 이 질병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아, 염증의 싸움이구나. 그렇죠? 아토피든 쇼그렌이든 베체트병이든 뭐 강직성 척추염이든 루마티스 관절염이든 이거 다 자연치유로 가능할까 안 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질병 치료예요. 근데 이름만 거창하게 생겨나가지고 아, 희귀병이다. 베체트병 이러면 뭐 루푸스라든지 그렇죠? 희귀병인 걸 못 낫는다, 안 낫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무슨 크론병에 대해서 이제 글을 쫙 썼어요. 크론병 아시죠? 대장염인데 이 크론병에 대해서 완치될 수 있다라고 써가지고 얼마나 애먹은지 몰라요. 막 사람 주부와 아줌마들이 막 글을 올려가지고 뭐 그게 뭐 무슨 말이냐면 사기꾼이다 그런 말까지는 얻어먹었어요. 네. 내 아들이 지금 크론병인데 지금 몇 년째 안 낫고 있는데 무슨 그게 완치가 어딨냐? 세계적으로 완치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히 없죠. 의학계에서는 완치 사례가 없죠. 하지만 자연치유에는 완치 사례가 있거든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완치라는 말을 뭐 이제 제가 과감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도 이제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만 해결되면 되냐면 염증 반응만 해결되면 돼요. 전쟁만 끝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 아직도 노폐물이나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균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회복돼요? 이거 엄청난 욕심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동안 내가 질병을 갖고 살다가 2주만 지나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한 달만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저는 이것만 느끼고 가셔도 회복된 거예요. 나도 이제는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이 확신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몇 천만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그렇죠? 건강 비법을 사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면 우리 몸은 자연히 회복되는 게 우리 몸입니다. 내가 억지로 회복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스스로 자연 치유예요.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했을 때 자연 치유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것을 많이 받게 되면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혈압 있는 분 있어요? 혈압 손 들어보세요. 혈압 있어요? 혈압이 아침에가 높을까요? 저녁에 높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침에 재드려 봤어요. 아침에가 평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맥박도 빨라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이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나누죠. 제가 수도 없이 말해서 알죠? 교감, 부교감. 너무 잘하십니다. 자, 이 자율신경에 의한 우리 몸의 활동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이것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 몸이 하루를 설정이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도 높아지고 맥박도 빠르고 그렇죠? 지금 뭐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위에 있어서 그거를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위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주고 좀 이제 혈압도 떨어뜨리고 안정을 줘야 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도 때도 없이 열도 받고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도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혈관이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수축이 돼버립니다. 수축이 되니까 혈액이 가야 될 지정 장소에 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없죠. 그러다가 그게 풀어졌을 때 혈액이 쫙 가버리니까 통증이 쫙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답입니다.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다른 신경을 써야 돼요. 다른 신경. 내가 내 몸을 보면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스트레스 1번. 여기 있는 분들은 내 몸을 볼 때 왜 통증이 안 없어지지? 왜 몸이 안 좋아지지?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라고 했을 때 한심한 자기 몸을 막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머리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피가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어디가 차가워져요? 손발이 차가워져요. 우리 몸이 항상 36.5도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36.5도가 아니에요. 36도 정도. 체온이 떨어져 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온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순간으로는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체온증에 걸려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이제 체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칠 텐데요. 암에는 체온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면역질환에 체온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 그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붙은 이름에 가진 질병들이 손발이 차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질환만이 아니에요. 암 환자들도, 그리고 우장병도, 그렇죠? 많이 대부분 그럽니다. 역으로 순환이 거꾸로 돼서 또 막 땀 많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어디가 발열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크게 말하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몸에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 사우나. 아니죠?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에 열을 만드는 곳. 아, 세 개니까 하나는 맞춰보세요. 네, 장, 복부, 배, 그 다음 또요. 손발. 아니에요. 심장, 또 한 군데. 근육. 네. 1차 발열기관이 있습니다. 1차 발열기관은 여러분들 배예요, 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네?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금식을 하면 체온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아니면 밥을 다 소화시키고 자고 일어나면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렇죠? 금식을 하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춥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금식할 때 막 더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열을 만들어낸다? 안 낸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얘 장활동이 안 되니까 열을 안 만들어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먹는 음식을 쭉 살펴보면은 열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피를 흥분시키는 음식을 먹죠. 맵고 막 뭐 짜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극적이고 복잡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굉장히 그 자양분이 많은 음식들. 근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열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혈액이 흥분돼 버려요. 흥분돼요. 근데 지금 열이 많지 않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열이 떨어져 있어요, 높아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한우분들이 오시면 손발이 찬 것이 거의 7, 8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배 만져보세요. 차요, 안 차요? 차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문제예요. 자, 그러면 흰쌀을 먹는다.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 지금 여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이것을 열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곡식이라든지 볶음곡식이라든지 혹은 구운 떡이라든지 콕콕 씹어서 먹으면 그것이 이쪽에 들어와서 1차 발효가 되면서 뭐가 될까요? 열이 생기죠. 열이. 우리가 거름을 그 생똥을 밭에다 이렇게 부어 놓으면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김이 올라오죠. 거기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 뜨거워할 정도로 뜨거워요. 될 수도 있을까요? 아, 엄청 뜨거워요. 진짜 그 가스에 의해서 발효될 때. 근데 우리 그 몸에 이 발효식품이 아니고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을 안 먹고 그냥 곡식을 그 저쪽에 있는 훈자 마을이나 오키나와나 그 다음에 또 사르데나 이런 장수 마을의 사람들처럼 그 구운 떡 있죠.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운 떡 그런 것을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여기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열이. 그래서 그 열이 우리 온 몸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현대인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맥반석 여기다 올리죠. 뜨거운 물 갖고 다니죠. 그렇죠? 막 장사 잘 됩니다. 뭐 무슨 열 기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열을 내야 된다고. 그럼 열이 더 날까요? 처음에는 열을 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뜨거운 거 안고 다니고 하면은 뜨거운 난로 갖고 다니고 하면은 열이 나지만 내 몸 자체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뜨거운 거를 계속 이렇게 식혀서 자면 내 몸에서 열을 안 만들어내요. 근데 내 몸 자체에서 열을 만들어내야 질병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방이 너무 뜨겁게 자면 몸 자체에서 열을 안 만들어냅니다. 근데 신선하게 자면서 내 몸 자체에서 열을 만들어내게 자면은 굉장히 몸이 따뜻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침낭에서 밖에서 잘 때 침낭 속에 쏙 들어가면 처음에는 춥다가 나중에 그 안이 후끈후끈해요. 누구 열이에요? 네, 내 열입니다. 그렇죠? 내 열로 그것을 다 데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열이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열입니다. 소문을 비비면 뭐가 나요? 비비면 열이 나죠. 근데 자꾸 뭔가를 의지해서 하면은 내 열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해서 체온을 올리는 거 정말 중요하고, 운동이라든지 또 몸 이 발열기관에 어떠한 그 음식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꾸는 거예요. 병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이 병은 난치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구나. 그렇죠? 나는 이제 이 병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다 깎아도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손이 이렇게 다쳐도 세포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막 상처가 아주 크게 났어도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세포, 아물고 세포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포는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부활하게 재생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이름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닌 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평생 고생하며 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런 이름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암 환자도 마찬가지. 내가 암이 있더라도 내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죠? 표정이 바뀌죠?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이 유전자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셨다가 뭐 내가 오늘 당장 안 낫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오늘 당장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6번째 일어났는데도 병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몇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7번째 나오니까 살이 깨끗해집니다. 네. 오늘 우리의 질병들이 정말 순간 지금은 좋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신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길을요, 확신을 하세요. 확신. 그냥 낫을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낫는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모두 다 회복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